가지 차트로 좀 핵심 포인트를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서울 주택가격 현황 분석하고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그동안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는 매우 낮지는 않고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고밀개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뭐 언론이나 다양한 뭐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고밀개발, 고밀도를 개발하는 내용. 근데 우리가 이 개발하는 거를 알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과연 이런 개발 특징에 따라서 또는 완화되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 포인트 잡아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투자처 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시장 재개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재개발 생소하신 분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예시, 그 다음에 현재 사례 등을 이야기해서 시장 재개발이 어떤 거구나, 어떤 게 장점이 있고 어떻게 나가면 괜찮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진행할 내용입니다. 세 가지. 그럼 바로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아파트 이야기 많이 해요.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이야기 하는데 제가 고민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세미나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겠죠. 늦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오십니다.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면 그때라도 했어야 되네. 그 고민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진입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아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기다려보다 하다가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고민이 많죠.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고 오늘 뭐 유튜브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젊은 분들도 다 같은 서울에도 아파트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찾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자,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 전세값, 강남 집값. 그래서 파란색 강남 전세값이고 빨간색은 강남 집값입니다. 자, 과거에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이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 넘어갈 때는 IMF가 있었죠. IMF 있을 때는 뭐 가격이 좀 약간 소폭 하락했다가 자, 노무현 정권 됐을 때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도 이 강남값 12억대였어요. 12억대. 12억대로 이제 많이 이제 상승을 했죠. 참여정권 때 후반기 때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권 때 좀 떨어져요. 물론 서브프라임 그다음 우리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당시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가 박근혜 정권 때 다시 좀 이제 회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자, 언론에서 뭐 집값이 많이 오른다, 뭐 지금 뭐 임대를 많이 놓는다, 뭐 재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자, 우리는 그냥 과거 어떻게 되는 거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문재인 정권 초창기 때 2017년도 실제 사례입니다. 자, 8월달에 대책이 나와요. 뭐라 말하냐면 당시에 이제 부동산으로 집 버는 시기는 부동산 집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집을 팔아요. 당시 많은 분들 팔았어요. 안 판 분도 있고 제가 아시는 그 한 분이 계신데 좀 오래되신 분인데 세무사분이에요. 세무사.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합니다. 저한테 8월 초에 뭐라 상담하냐? 이제 규제가 심하고 세금도 많이 걷는다고 하니까 저도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투자로 산 집이 있었어요. 투자로 산 집이 어디냐?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펜질이에요. 2구역. 펜질 집 갖고 계신 분은 그거를 팔아야겠다. 제가 이분한테 뭐라 말씀하냐면 자, 파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양도세 많이 낼 것 같아요. 양도세 많이 낼 것 같아서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세무사분이. 자, 제가 이 세무사분이 세무를 더 많이 할까요? 제가 세무를 더 많이 할까요? 세무사분이 훨씬 많이 하겠죠. 제가
세무사분한테 나이도 좀 한 50대 되신 분한테 가르칩니다. 제가 뭐라고? 양도세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세 안 내는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네? 아니 그 뭐 증여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뭐 한시적 1가구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임대사업자 돼도 어차피 양도세 내야 되지 않냐, 다주택자니까. 제가 양도세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다고. 방법은 하나. 여러분들 궁금하죠? 양도세 안 내는 방법. 뭐라고 하냐면, 자,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투자하시면 양도세는 안 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양도세 안 내는 방법 기대했는데 집값 안 오르면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 세무사분이 어땠냐면 당시에 웃으셨어요. 아, 그거 당연히 안 내자 하다가 이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 어떤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세금 내더라도 돈 버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양도세 내고 내더라도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냐? 자, 양도세 안 내고 세금 안 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양도세 내더라도 집값 올라서 돈 버는 게 나아요? 그럼 갖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월 말, 그때 아마 추석이 9월 말인가 아마 10월 초였어요. 그때 찾아오십니다. 한 달 반 만에요.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왜? 주위에 비슷한 이제 뭐 세무사도 같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다 팔았대요. 텐젤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센트라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팔았대요. 그런데 한 달 반, 두 달 만에 집값이 더 올라버립니다. 확. 주위에서 제가 뭐 정치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왜? 이제 집값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세금 많이 걷는 데서 팔았는데 집값이 더 올라버려요. 이분도 만약에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분 바뀌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자, 여기까지 보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뭐 IMF 시절이라든가 보지 않고,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 이명박 정권 때만 집권 초기 때 어떤 걸 하냐? 주택을 공급을 확대시킵니다. 나머지 모든 정권은 초기 때는 규제를 둬요. 다. 부동산값 안정. 규제를 줍니다. 규제 여기 빼고 규제 두고 규제를 줍니다. 그리고 집권 하반기 될 때 공급량을 늘려버려요. 이명박 정권 때는 처음부터 늘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급량이 늘어나면 어떤 장점이 나냐? 나라가 봤을 때는 먼저 우리 그냥 전국으로 가지는 거 말씀드려요. 전국으로. 자, 공급량이 늘어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죠. 왜? 건설업이 내수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아파트를 막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채용되시는 분들 있을 거고, 관련 협력사들 들어올 거고, 내수시장 활성화되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죠?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업 높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초기 때는 규제를 두다가 중간 넘어가면 좀 풀어주는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초기부터 우리는 꾸준하게 규제를 주겠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찾는 사람 많은데 서울에서는 올라가 버리죠. 우리 계란값 지금 많이 올랐죠. 요즘 다시 마찬가지죠. 이런 공급량이 늘어나야지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신규 공급량을 막아버리니까 집값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이 경실련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통계 자료는 제가 뭐 읽으러 왔는 게 아니고 실제 문재인 정권 때 오른 폭이 13억 4천대 평균 강남 아파트 값이 매매값이 21억대 평균 값으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50% 이상 올랐죠? 이때가. 자, 그래서 지금 정권은 어떻게 하냐? 공급량을 늘려야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집을 늘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많지가 않네? 그럼 뭐 재개발 재건축 좀 완화시켜주고 그동안 규제 잡은 거 그리고 낙후된 지역 공일 개발을 통해서 집값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게 포인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 1년 전, 2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된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영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찌됐든 공일 개발이나 낙후된 지역을 완화시켜준 정책에 맞춰서 내가
어디다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정권반 시세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큰 내용 아니니까. 자, 서울 비강남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 아닌 지역만 해도 자, 공시지가나 뭐 시세 봤을 때도 당연히 오름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물론 공시 가격 한실화율도 있긴 하지만 시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공시가율도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이번 정권 때 집값이 계속적으로 크게 서울 비강남 같은 경우에도 올랐구나. 이것도 경실련 자료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자, 상승액이 한 1471에 써져 있죠. 자, 90년대 값 대비했을 때 보통 1.5배, 1.7배, 2.7배는 4.9배가 되고 문재인 정권 20년까지의 통계자를 봤을 때는 8.7배나 올랐어요. 자,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서울을 하면 안 되나? 아니죠. 서울 비강남조차도 8.9배, 7배 올랐지만 서울의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뉴타운에 아파트 완성된 거를 집을 내가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잡아야 된다는 걸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때 뭐 5.3억 상승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임기 말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올랐죠 실제. 자, 서울 25평 아파트 구입 소유 기간을 한번 봤는데 자, 자녀가 쓸게요. 자, 자녀가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대기업 다녀서 임금을 전액 저축했을 때 임기 초 기준으로 아파트 마련을 하려고 했으면 21년이 걸렸는데 임기 말 지금 시점에서 한 푼도 안 쓰고 7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내 집 아파트 25평을 살려고 하면 36년이나 걸린다. 이거고. 자, 임금을 번 돈 7천에서 30%를 저축을 했어요. 집 살려고. 71년에 걸리는 게 이제는 118년. 118년 동안 30%를 저축을 해야지 서울의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젊은 연봉 7천을 받고 있는 젊은 사람이 아파트 서울에 살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부모 도움을 받거나 또는 자수성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아파트 못 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도 가야겠죠. 아니면 서울에 아파트 될 만한 거를 잡아와야겠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